안녕하십니까, 한결수입니다. 3분기 최종 실적이 발표가 됐고, 국내 증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패대기 물량들을 계속 치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향후에 어떤 추이 흐름들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88,000원에서 한때 5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참 드라마틱했었죠. 예, 장중에 한 3, 4% 상승 시도했다가 다시 되밀려 버리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패대기 물량은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제 저가 물량들이 슬슬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진정이 됐는데 아직도 넘어야 될 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하이닉스와의 관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요. 매출 79조 원에 영업이익 9조 1,800억 나쁘진 않지만 이거를 사업 부문별로 본다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가전 쪽은 양호합니다. 이쪽은 꾸준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도 최근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이폰도 좀 이렇다 할 건 없고 이쪽은 고만고만한데 문제는 반도체죠. 예, 반도체가 지금 핵심인데 이 반도체 부분들의 영업이익이 매출 한 29조 원 매출은 증가될지 모르지만 영업이익이 3조 8천억으로 상당히 안 좋죠.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D램 쪽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버용 그리고 이제 HBM 쪽이죠. AI 시장에 특히 엔비디아 쪽에 공급되는 HBM3가 여러 가지 이슈로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하이닉스는 거의 점유율을 좀 50% 찾아가고 있고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밴드 다양화 쉽게 말하면 삼성뿐만 아니고 TSMC도 있고요. 예. 하이닉스도 있고 그죠? SK 하이닉스 이렇게 밴드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지만 그죠? 여의치가 않는 거죠. 삼성이 이거를 분발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엔비디아의 입장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비중을 많이 50% 이상을 좀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거 외에도 향후에 DRAM이나 또 여러 가지 CXL 쪽 이런 이제 그 칩들을 생산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3나노 쪽의 수율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나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이 연구소 쪽에 있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당장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 이제 앞서도 제목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내년 상반기 때 진행을 시키겠다. 특히 엔비디아 향의 HBM3를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양산 물량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좀 있죠. 어쨌든 하이닉스에 뒤떨어진 부분들을 만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좀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기관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장중에 한때 장중 흐름을 보면은 6만 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6만 원대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바닥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저점 부근을 다 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어떤 펀드상에서 포트폴리오상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하는 그런 측면이라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물량이 거의 2달 동안 계속 두들겨 팼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20대 1 액면 분할을 했던 그 가격이 얼마냐 바로 요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요 55,000원 6,000원대가 상당한 중요한 갈림길이다. 개인적으로는 지켜주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분명히 이게 이탈될 수 있다라면 시장 지수도 출렁거릴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 요거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 사항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이닉스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럽니다.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왜 반도체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기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AI 시장이 뭐 굉장히 급격히 커진 거 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실생활에서 챗봇 관련된 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죠. 과거의 해상도 SD급이라고 하죠. 720 by 480, 그게 이제 4K로 넘어갔습니다. 픽셀 수가 한 24배가 증가됐죠. 이거를 숫자급을 한다면 거의 뭐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AI를 돌려서 이걸 할 경우 뭐 몇 시간 안에 작업이 가능한 픽셀 수를 늘리는 이런 기술들. 결국은 AI 서버 시장이 급속히 커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2016년도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고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2016년이니까 벌써 지금 7, 8년 전이죠. 당시 이 알파고에 쓰였던 CPU 개수가 1202개예요. 그리고 176개의 GPU가 쓰였습니다. 엄청나죠? 바로 이 CPU와 GPU를 생산하는, 그리고 이 기술에 따라서 AI 시장이 얼마큼 급격히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알파고보다는 거의 5배, 6배, 10배 이상의 진짜 기술도 발전이 됐고요.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CPU와 GPU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특히 AI 쪽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GPU, 엔비디아의 GPU가 개당 지금 뭐 사양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지금 물량이 없어요. 생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다면 AI 시장이 꺾이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반도체 쪽도 이게 다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의 CPU당 메모리가 한정돼 있죠. 우리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CPU 하나당 우리가 DRAM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메모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HBM이 나왔습니다. HBM은 어떤 고대역폭의 메모리죠. 빠른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참 엔비디아 쪽 관련해서 요 HM,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이 HBM 시장이에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딩 기술들, 요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넘어오느냐, 이제는 이제 CXL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CPU와 GPU 쪽에 HM이 붙어 있다면 이거를 서로 CPU와 GPU를 데이터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렇죠? 이게 CXL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시장들이 최근에 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전략은요. 이미 HBM 시장은 하이닉스에 많이 밀렸고 따라가는 입장이고, 시장을 먼저 HBM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CXL 칩을 개발을 해서 만회를 하겠다는 게 전략입니다. 이 반도체 그 사업 부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텔의 제논 6 칩이 나왔는데 이런 여기와 호환될 수 있는 CXL 관련된 칩들을 지금 차세대 HBM을 능가할 수 있는 칩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와 관련된 부분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이, 자, 결론을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는 이미 뭐 예상되었던 사항들로 발표가 됐고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
하이닉스가 오늘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하이닉스 잠깐 차트를 볼까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한 4% 빠졌어요. 오늘 뭐 삼성이 이제 HBM3 엔비디아 향 양산을 시작한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그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의 물량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두들겨 맞았는데 글쎄요, 저는 기술적인 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 반도체 특히 AI 시장의 피크한 논란이 나오면서 뭐 15만 원까지 밀렸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15만 원 선이면 뭐 잡아야 될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밀린다라면 저도 뭐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단타 칠 거 아니라면.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 하이닉스 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향후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는 이미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확보를 했고요. CXL 시장에서 과연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향후의 어떤 기술적 또 실적에 대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이 반도체 피크아웃, 특히 AI 시장의 피크아웃 논란은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고성장하는 AI 시장의 차세대 수혜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에 수혜받는 종목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CXL 시장의 어떤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3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윙, 그렇죠? 예,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양쪽에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쪽이지만은 이런 그 HBM3 양산에 필요한 장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도 괜찮죠? 예, 반도체 쪽, 디램 쪽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도 뭐 마찬가지 될 수 있고, 테스, 그 다음에 DI, 이런 이제 본딩과 관련된 HBM 기존의 하이닉스 향해서 삼성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XL 시장이 이제 급부상함에 따라서 요와 관련된 필립스 쪽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 쪽도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은 뭐 에디 테크놀로지나 또 가온칩스, 그다음에 TLB, 뭐 엑시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죠. 자, 테크윙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뭐 쭉 7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었죠. 이제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수급도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개별적으로라도 매수 관점, 보유 관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DI 이거는 지난번에도 요 카페에서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렸죠. 뭐 얘도 지금 12,5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뭐 영향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테스, 얘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실적 부분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디램 쪽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CXL 라인 또 이런 쪽에 수혜 가능성, 장비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우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넥스턴은 이미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팹리스 쪽으로는 뭐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에이트 테크놀로지 오늘 많이 빠졌죠. 일단 뭐 가온칩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측면들,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오셈이나 TLB 워낙 이제 코스닥 종목들 파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이제 테슬라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을 거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요 관련된 수혜줄도 같이 보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바닥권을 다지고 있고 저가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확인되기 전까지. 양산 테스트 물량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본격화되는 건 내년이다. 2025년도 상반기, 특히 1, 2분기나 2분기 시간이 필요하다.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받았던 거는 삼성이 엔비디아양 HBM3를 테스트한다는 것 때문에 빠졌지만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본딩 기술인 테크윙이나 뭐 DI, 또 PSK 홀딩스, 그다음에 장비 쪽에 주성이나 뭐 제우스, 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펜리스 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은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변동폭,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올라가는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막 던져버리죠. 그냥 주가가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염두를 좀 해두고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뭐 지수도 그렇지만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불확실성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또 11월 달에 FOMC 회의 금리 아마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회복이 되는 국면을 들어간다면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만만치는 않았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 미국 나스닥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쭉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는 오히려 꼬꾸라졌죠. 이게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의 파급력이 이만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좀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측면들을 같이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예, 한 1350원대로 떨어지면 증시도 다시금 반등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요것만 생각을 좀 해두시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